마음으로 대표팀을 응원하며 짜릿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6부는 어제 일반인정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구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도발이 약해지자 물리적 대응을 높여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한 군사 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도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비상대권에 주목했습니다. 계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무인기 작전이 고안됐다고 판단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과정에 공모한 승인권자라고 못 박았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이적 혐의 유죄 판단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고 전 수차례 언급한 비상대권이었습니다. 이 비상대권이 언급된 모임에 여러 번 동석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휴대전화에 구체적인 메모를 남겼습니다. 비상대권을 발동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평양 무인기 작전이 이 메모에 적힌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으로 고안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대신 임명된 김용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명분은 북한의 우물풍선이었는데 우물풍선이 뜨지 않는 시기에 작전 지시가 내려오자 합참은 장비가 고장났다고 둘러대며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도 당시 군사작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김 전 장관이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북한이 도발하지 않자 물리적 대응을 높이기 위해 지시를 내린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작전 전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은 승인권자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승인 없이 장관의 권한으로 작전을 감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은 작전이 비밀리에 계속될 거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안보실로부터 작전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국가안보실은 작전 자체를 몰랐다며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작전을 공모한 게 맞는다고 박았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급증하는 초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보호에 초점을 맞춘 소년범 전담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보호관찰 단계에서부터 성인 범죄자와 공간을 분리하고 소년의 특성에 맞게 개입한다는 구상인데요. 임혜진 기자가 시범 운영 중인 소년사법통합기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술에 취한 중학생이 경찰 순찰차에 올라가서 행패를 부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폭행을 멈춰달라는데도 또래 뺨을 계속 때린 촉법소년 중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졌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로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소년범죄는 나이는 어려지고 재범률은 커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재범률은 12.3%로 성인 재범률의 3배가 넘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서울, 광주, 안산, 전국 3곳에서 소년사법통합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과 소년의 보호관찰 공간을 분리하고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 처우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보호관찰소에서 성인 범죄자를 접촉하며 범죄를 학습하게 되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소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귀가 우선적으로 선조와 사회복귀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복귀 활동에 필요한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서로 협의하고 연탄실과 대기실은 밝고 편안한 분위기로 꾸며졌고 좀 학생 친화적이고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딱딱한 기관이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좀 주려고 저희가 이런 대기 공간을 마련했고요. 심리상담과 모의 법정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교육도 진행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소년사법
사업을 오는 2027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초기 비행 단계부터 국가가 적극 개입해 범죄 소년으로의 전이를 예방한다는 추상인데, 이를 위해 법무부의 소년 비행 정책 전담 조직 개편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YTN 윤희수입니다.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4천여 명이 한때 대피하고 직원들 1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근 이 사업장에서 화재와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 SK하이닉스사 캠퍼스입니다. 오전 9시 55분쯤 이곳 N15S 공장 2층 가스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10여 분 만에 자체 투사됐지만 공장 안에 있던 직원 4천여 명이 한때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지러운 등을 호소한 직원 10여 명은 사내 부설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 측정 결과 실제 가스 누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최근 이 사업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일에도 공장 6층 가스룸에서 불이 나 직원 수천 명이 대피했고, 올해 초에도 배관 작업 중 작업자들이 화학물질에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시민단체는 반복되는 사고 자체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또 회사 측에만 안전관리를 맡겨두지 말고 관계기관과 시민사회 등과 협력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역 대비 체계, 이런 것을 잘 구축하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걸 구축하는 데 지자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환경부가 같이 나서서 좀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야 된다 싶습니다. 하이닉스 측은 최근 전사 안전체계 개정 뒤 주관을 운영하며 오일형 작업과 현장까지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 점검을 넘어 사고 원인과 대응 과정,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성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유명 축산조합 한우가 시중에 싸게 풀렸습니다. 알고 보니 소고기 출고와 배송을 책임지던 조합